올해부터 비과세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안녕하세요. 리브부동산TV 구독자 여러분,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올해부터 비과세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비과세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이른바 최종 1주택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최종 1주택 규정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2주택자예요. 그 중에 집 한 채를 팔게 되면은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겠죠. 자, 1주택을 팔아서 세금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되겠죠. 1세대 1주택이 남았다고 해서 이 주택을 바로 팔면 비과세가 될까요? 작년까지는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주택이었던 사람이 한 채를 팔고 세금을 내면 남은 한 주택은 그 종전주택을 팔고 최종 1주택만 남은 그날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카운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택에서 한 채를 팔았다고 바로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자, 이 규정은 세법에 도입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실제 시행 시기가 2021년 1월 1일부터라 적용은 올해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 규정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법은 바뀌어 있는데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최종 1주택 규정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채만 남으신 분들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작년에 제가 두 채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한 채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팔았어요. 그러면 2021년 1월 1일자에 1주택만 남았겠죠. 이런 분들은 그 전에 판 주택을 언제 팔았든 상관없이 이 남은 주택의 취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해서 2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납세자한테 유리한 규정이죠. 자, 2021년 1월 1일자에 1주택인 사람들은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가 아니라 원래 그 집을 샀던 때부터, 취득했던 때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산정한다라는 이 유권 해석은요, 2020년 12월 24일자에 나온 유권 해석입니다. 자, 이 유권 해석 외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거주 요건이 있는 주택들은 거주 요건도 다시 산정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카운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산정을 한다고 하니까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이 되면 다시 채워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올해 2021년 1월 14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요. 충격적입니다. 보유기간을 최종 2주택 된 날부터 다시 산정하게 되면 거주 요건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채워야 된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8년도에 제가 서울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한 30년 이상 된 그런 집을 샀다라고 치죠. 조정대상 지역이 서울은 2017년 8월 3일부터 지정이 됐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2년뿐만 아니라 거주도 2년을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저는 이미 거주 요건이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2년을 실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2년 실거주를 마치고 이 집에서 나와서 세를 주고 다른 집으로 이제 세를 얻어서 갔어요. 자, 그런데 제가 다른 지방에 있는 주택이 한 채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다른 주택을 올해 팔고 이 서울에 있는 집을 나중에 비과세를 받겠다라고 하면 최종 2주택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방주택을 팔고 나서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서울주택을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거주 요건도 리셋이 되기 때문에 보유만 2년 할 게 아니라 이 지방에 있는 집을 팔고 나서 다시 서울집에 들어가서 거주 2년을 다시 채워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유권 해석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신 주택을 비과세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유 기간만 최종 2주택이 되면 리셋되는 게 아니고 거주 요건까지 2년의 거주를 다시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되는 세법들이 있었어요. 올해 2021년 2월 17일자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요. 이 이전까지는 최종 2주택 규정 내용이 이랬습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만 남기고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 그때 최종 2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라고 돼 있었는데요. 이 규정이 양도라는 표현으로 쓰다 보니까 돈을 받고 파는 경우에만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양도라는 문구를 올해 2월 17일 날 처분이라는 용도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처분에는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 또는 용도 변경, 그러니까 주택을 상가로 건축법상 용도 변경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또는 그런 건축법 용도 변경이 아니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실상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처분으로 인해서 1주택만 남게 되면 이 최종 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2주택이었는데 그 중에 한 채를 나와 별도 세대인 자녀에게 증여를 해줬다. 근데 그 증여 시점이 올해 2월 17일 이전에 증여를 해줬다면 남은 집을 바로 팔아도 보유 요건이 리셋되지 않고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올해 2월 17일 이후에 한 주택을 증여해버리고 남은 한 채만 있다. 그러면 증여한 날부터 다시 2년이 보유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양도, 증여,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최종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두 채 중에 한 채를 멸시시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 있는 단독주택이 있어서 그 집의 건물을 부셔버리고 멸시시키는 경우. 자, 이런 멸시시키는 경우에는 최종 2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채 중에 하나를 멸시시키면 남은 한 채는 그 주택의 취득 시점부터 보유 거주 기간을 다 인정받으니까 바로 팔아도 또 비과세를 받으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격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파는 집이 9억을 넘는 고가주택이다. 예를 들어 20억이다. 그러면은 내가 1세대 1주택자일 때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자,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 거주한 집은 사실은 양도 차익이 매우 커도 세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부동산을 팔 때 보유 기간이 길면 장기 보유한 기간에 대한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3년 이상은 보유를 하셔야 돼요. 자,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적인 부동산들은 3년 보유했을 때 6%의 공제율이 생기고요. 1년 증가할 때마다 2%씩 증가해서 최대 15년 보유하면 3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내 양도 차익 중에서 30%를 차감해서 세금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1세대 1주택자한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훨씬 더 많이 주는 특별한 우대율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 거주한 주택이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무려 80%를 적용을 해줍니다. 양도 차익의 80%를 빼주는 거죠. 엄청난 혜택인데요. 이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다 길어야 됩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기만 하면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당 8%씩 해서 10년 보유하면 80%를 다 빼줬어요.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 파는 집들은 보유기간 따로, 거주기간 따로 이렇게 나눠서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해서 둘을 합친 공제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0년 보유 앤드 10년 거주까지 해야 최대 40% 합친 80%의 공제율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에 4년을 거주하고 8년을 보유한 집이 있다. 이 집을 1세대 2주택자가 팔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거주기간 4년에 따른 1년에 4%씩 4 곱하기 4, 16%를 적용을 받고요. 또 8년을 보유했으니까
8년 보유 기간에 따른 1년에 4%씩 32%를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한 48%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많이 받으려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예전에는 거주는 2년 이상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최대 10년까지 해야 이 최대 80%의 장특 공제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임차인을 내보내고 시거주를 하려는 그런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예시 사례를 통해서 정확히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주 2년, 보유 10년을 한 집이 있다고 치고요. 10년 전에 취득을 해서 취득가액은 10억, 그리고 지금 내가 양도하는 금액은 20억이라고 치겠습니다. 10년 동안 양도 차익에 10억이 생긴 거죠. 자, 그랬을 때 올해 이 주택을 팔게 되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할 겁니다.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전체 양도 차익 10억 원 곱하기 내가 지금 파는 금액 20억 분의 9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했죠. 9억을 넘는 부분은 11억이죠. 자, 그래서 전체 양도 차익 10억 곱하기 20억 분의 11억. 자, 이렇게 하면 5억 5천만 원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됩니다. 한마디로 4억 5천만 원은 비과세가 된 거죠. 자, 그래도 이 5억 5천만 원도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이긴 한데 만약에 이 사람이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데 몇 프로를 받죠? 거주 2년에 따른 4%씩 8%, 그리고 보유 10년을 했기 때문에 보유 10년에 대한 40%, 이 둘을 더한 48%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억 5천만 원의 48%인 2억 6,400만 원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그 차액 2억 8,600만 원에 대해서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하면 지방세 포함 9,716만 3천 원이라는 양도세를 내시게 되는 거죠. 양도차익 10억 원인데 1억이 안 되는 양도세를 내는 거니까 이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라고 해도 거주를 2년 이상 하지 않은 집은 이런 80%까지 높게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니까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년 이상은 거주하고 양도를 하시는 게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비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돼서 최근에 개정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예정인 부분들을 좀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리브부동산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이승현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